미국에서 코리아타운은 코리아타운, 차이나타운은 차이나타운인데 베트남타운은 리틀 사이공이라는 특별한 명칭이 있습니다. 이 사이공이란 말은 호치민의 옛날 지명인데 이 리틀 사이공은 베트남계 미국인들한테는 고향 같은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중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의 리틀 사이공은 베트남계 미국인 커뮤니티가 가장 왕성한 곳 중에 하나인데 추산으로는 20만 명 정도 되는 베트남계 미국 사람들이 산다고 합니다. 피자도 원조가 이탈리아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에서 건너온 것처럼 이 쌀국수도 원조는 베트남이지만 저희가 먹는 초기의 프랜차이즈들은 다 미국식 쌀국수였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베트남 현지식보다도 이 미국식 쌀국수가 아무래도 이제 퀄리티가 높고 고기도 많이 쓴다라고 이런 훌륭하다는 평이 많아요. 여기엔 경제적인 이유도 있는 게 미국이 베트남보다 더 잘 살잖아요. GDP가 20배 차이가 나는데 소고기 값은 오히려 미국이 상대적으로 훨씬 저렴한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베트남 음식 중에서 쌀국수가 가장 유명하다는데 이게 역사 깊은 음식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쌀국수는 19세기 베트남이 프랑스 식민지가 되고 나서 탄생한 비교적 신생 음식입니다. 이전에 베트남에서는 우리나라처럼 농사를 짓기 때문에 소는 중요한 운송수단이었고 이걸 식용으로 도축하는 일이 잘 없었대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단백질은 물고기나 닭고기를 주로 섭취했었는데 19세기 프랑스 식민지 시절에 프랑스 사람들은 소고기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를 도축해서 먹으면서 이런 문화가 더 퍼졌다고 합니다. 프랑스 전통 음식 중에 뽀또페라는 소고기 스튜가 있는데 이 소고기를 오래 끓여서 국물을 낸다는 점에서 쌀국수와 상당히 비슷하고 뽀또페의 페가 프랑스어로는 불을 의미하는데 이게 변형이 돼서 쌀국수를 뜻하는 포가 됐다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도 훌륭한 베트남 쌀국수 전문점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쌀국수 포가 본격적으로 미국에 전파된 건 1970년대 베트남 보트피플들에 의해서인데 미국 쌀국수집은 포 뒤에 숫자를 붙인 간판이 많은데 이게 연도를 의미해요. 포 75, 포 79 주로 이런 식의 이름인데 남베트남이 패망한 게 1975년이라서 75라는 숫자를 붙이기도 하고 또 보트피플들이 대거 유입된 70년대 말 숫자를 붙이기도 합니다. 미국에 정착한 베트남계 미국인들은 주로 승전국인 북베트남의 탄압을 피해온 남베트남 출신이었거든요. 당시 난민들이 태국, 호주, 싱가포르 등 많은 나라로 흩어졌는데 전쟁 동맹이었던 미국에 특히 많은 수가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쌀국수에도 담백한 북부식이 아니라 향신료 야채가 많이 들어간 남부식을 주로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말 나온 김에 베트남 북부식 쌀국수와 남부식 쌀국수를 설명을 드릴게요. 북부식 쌀국수는 비유하자면 곰탕 같다고 합니다. 진하게 우린 소고기 국물에 파를 많이 넣고 거기다 면을 말아 먹는 방식인데 취향에 따라서 라임즙이나 피쉬 소스, 칠리 소스를 곁들여 먹는 건 동일하다고 하네요. 반면 남부식은 국물이 조금 더 달고 라임 숙주, 바지를 넣어서 향긋한 느낌으로 먹는다고 하는데 한국도 뭔가 이북식은 좀 슴슴하고 담백한데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양념이 세잖아요. 식재료도 좀 화려하고 기후가 다르다 보니까 이런 특징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LA 한인타운 근처에 있는 사이공 펄이라는 쌀국수 집에 갔었는데 여기는 비버리 hills 로컬에 있는 나름 유명한 쌀국수 집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핫도그나 햄버거는 독일 음식인데 미국을 통해서 유명해진 것처럼 이 쌀국수도 어떻게 보면 베트남 음식인데 미국을 통해서 유명해졌어요. 메뉴로는 스페셜 콤비네이션과 소고기 쌀국수를 시켰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스페셜이나 콤비네이션이나 뭐 이런 단어가 붙어있는 게 그게 좋더라고요. 한국인의 종특 같아요. 식탁 위에 올려놓은 소스를 보니까 스리라차 소스, 해선장, 칠리 소스도 보이고 그리고 이제 피쉬 소스도 있어서 한국이랑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 그냥 개인 입맛에 맞춰서 잘 넣어서 드시면 되고요. 드디어 나왔는데 국물 색깔부터 고기의 진함이 느껴져요. 이렇게 애플민트, 숙주, 라임, 그 다음에 고추 등으로 구성된 토핑을 따로 주고 이 토핑까지 DIY해서 드시면 되는데 먼저 기본적으로 나온 국물을 먹고 이제 자기 스타일대로 만드는 거겠죠. 가격을 보면 스페셜 콤비네이션 가격이 $19니까 한국에 비해서는 좀 비싸지만 미국 물가 생각하면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에요. 그리고 특이하게 미트볼을 넣어주더라고요. 베트남식 쌀국수에는 이 쑥식이라고 하는 베트남 소세지가 들어간 경우가 있는데 그걸 미트볼로 대체한 것 같습니다. 좀 특이한 것도 먹어보고 싶어서 이 속꼬리도 시켰는데 이게 푹 잘 삶아가지고 살은 부드럽고 상당히 연하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정도 맛이라면 이틀에 한 번 정도는 뭔가 해장할 때 먹으면 속이 개운해지는 그런 느낌의 맛이었습니다. 이렇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쌀국수 이야기를 좀 풀어봤는데 어디서나 이민자들은 제가 이민자라고 생각해도 뭔가 약간 삶이 낯설고 고달프고 그렇게 도착한 낯선 땅에서 억척같이 살아야 되는데 고향의 음식이 있으면 그 맛으로 버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뭐 굳이 미국이 아니더라도 호주도 그렇고 이 미국식 쌀국수가 좀 많이 퍼져 있는 지역에 가시면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 베트남 본토식과 한국식 쌀국수 이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특이한 맛을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추천하니까 이왕 추천 받는 김에 저도 추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